타사요 수익버스 오늘도 수익 종착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드라이버 김준호 기사와 함께 할게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수익버스 주말 사이에 재정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바로 지난 거래일이었죠. 금요일에 탑승 도와주셨던 버스 2대가 오늘 모두 잘 갔기 때문에 금요일 버스들 오늘 한 번에 다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중에서 첫 번째로 우주항공마을로 떠났었던 인텔리안테크 오늘 어땠죠? 맞습니다. YJ링크가 하루 만에 목표가를 도달해서 이제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말씀드렸었는데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도 하루 만에 목표가 터치하고 오늘 상한가를 안착했고요. 또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후속주로 금요일 날은 인텔리안테크 말씀드렸는데 오늘 하루 만에 20%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1차 목표가를 도달했는데 HD 현대그룹과 지금 완전 자율운항 선박 핵심 기술인 선박 원격 음성통신 관련된 어떤 실증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라는 소식도 나와줬고 결국 스타링크의 어떤 이제 매출 성장세가 거의 지금 5년 만에 8배 이상의 성장세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저궤도 위성 통신 관련된 생태계가 확장될수록 결국 인텔리안테크가 가장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저궤도 위성 통신 관련된 안테나 글로벌 1등 기업이 인텔리안테크고 그리고 스페이스 X 상장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스페이스 X 안에서도 자회사 스타링크가 실질적인 매출 성장,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내년에는 저궤도 위성 통신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하루 만에 20%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1차 목표가 54,700원은 가볍게 돌파해서 바로 2차 목표가 설정해 보면요. 2차는 62,200원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익절가는 52,5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거래일 만에 20% 넘는 수익률 달성한 인텔리안테크 빠르게 2차 목표가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버스는 정말 많은 저희 단골 승객분들이 기억해 주실 것 같습니다. 사면 수익이다라고 해서 사면이라고 했는데 올해 들어서 거의 한 4번 정도 태워주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정말 빠르게 급등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인텔리아테크와 같이 이제 사면을 이제 전 거래일에 이제 소개해드렸는데 얘도 이제 하루 만에 23%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은 대세 상승장이고 그 안에서 로봇이 대세 중에 대세다라고 제가 지금 한 달째 정말 많이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많은 섹터들이 어차피 순환매가 돌지만 오늘 반도체 섹터가 오랜만에 기술적 반등 나오잖아요. 반도체가 강한 날도 로봇이 강하고 바이오가 강한 날도 로봇이 강하고 2차전지가 강한 날도 로봇이 강해. AI가 강한 날도 로봇이 강하다라는 건 로봇이 대세 중에 대세라고 제가 한 달째 지금 계속해서 공개 방송이나 수입버스를 통해서 또 1일 1로봇을 하면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 수익이다라고 했던 사면도 또 하루 만에 23%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가볍게 1차 목표가 돌파했는데 결국 로봇 안에서도 액추에이터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시세가 분출되고 있고요. 전거래일에서 이제 SPG가 장중에 상한가 언저리까지 올랐다면 오늘은 또 현대무백스와 또 사면이 또 주인공 역할을 하면서 좀 강력한 시세가 이제 내뿜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52,500원 말씀드렸는데요. 가볍게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2차 목표가 59,000원으로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 익절가는 5만 원 라인대에 설정하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목표가와 익절 라인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계속 타고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수익 버스들 태워주실까요? 첫 번째 버스의 노선부터 체크해 주시죠. 네, 첫 번째 노선은요. 이제 첫 번째 월요일 첫 번째 버스다 보니까 시원한 버스, 바로 시내버스를 타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첫 번째로 탑승하는 버스 파란색 중형 버스 노선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마을로 갈까요? 역시나 1일 1로봇, 오늘도 로봇 부품 마을로 떠나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이제 정밀 베어링 마을이 있고요. 그리고 모션 컨트롤 마을이 있고 고성능 센서 마을이 있는데 오늘은 경량 소재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로봇 마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그 안에서도 경량 소재 관련입니다. 그럼 어떤 버스 타면 될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출발해볼 버스 번호는요. 바로 125490 한라캐스트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번호는 125490번 한라캐스트 함께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사님의 로봇 버스는 다들 믿고 타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한라캐스가 딱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에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좀 수익률이 95% 거의 100% 가까운 수익 중인데 수익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신규로 접근하기 힘드신 분들이 많을 것 같다라고 판단돼서 다시 한번 재매수의 관점으로 한라캐스를 좀 들고 와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라캐스 같은 경우는 이제 2026년도에 어떤 매출 성장이 좀 담보가 되어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다이캐스팅, 그러니까 주조 전문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량 소재 관련해서
특히나 이제 로봇, 휴머노id 로봇이라든지 로봇이 첨단화되면 첨단화될수록 경량 소재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 알루미늄 그리고 이제 마그네슘 같은 가벼운 소재 부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 기술인 다이캐스팅 공법을 활용해서 고정밀 부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한라캐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다양한 또 휴머노id 로봇 포트폴리오에 결국 한라캐스트의 이제 다이캐스팅 관련된 대량 생산과 이제 품질 생산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해가 2026년도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라캐스트의 어떤 주요 고객사가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전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 현대모비스 같은 국내 대표 기업들, 굵직굵직한 대표 기업들이 한라캐스트의 거의 주 고객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로보틱스, 그리고 카메라 모듈 관련된 케이스, 그리고 로봇 전장 플레인 같은 부분들이 한라캐스트가 거의 주력으로 앞으로 이제 매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진입장벽의 높은 부분이 마그네슘 다이캐스팅이라고 말씀드렸고 알루미늄보다 30% 이상 가볍고 그리고 이제 전자 차폐 그리고 강도가 더욱더 우수하기 때문에 실적으로 지금 이제 마그네슘 다이캐스팅 관련해서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고 관련해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한라캐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 그리고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되는 시기가 2026년도다 보니까 이미 지금 수주 잔고가 1조 원을 돌파했고요. 올해만 지금 이제 3,500억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더 폭발적인 매출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 내년에는 자율주행과 그리고 이제 로보틱스 관련해서 매출이 더욱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게 현대자동차도 지금 이제 테슬라 방식으로 FSD 방식으로 결국 지금 그 자율주행을 전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모듈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데 한라캐스트가 지금 이제 다이캐스팅으로 지금 카메라 모듈 케이스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내년에 자율주행과 로보틱스의 어떤 개화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또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한라캐스트 다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한라캐스트 무려 한 달 만에 다시 한번 탑승하실 수 있는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탈 때는 목표가 얼마까지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도 일단 기본적으로 직전 고점은 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정확히 한 3주 전에 좀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가파른 상승이 나와주면서 95% 정도 좀 상승 흐름이 3주 만에 거래일로 따지면 한 15거래일 만에 좀 반등이 나와줬었는데 최근에 지금 이제 약간의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지난주에 시장 자체가 좀 무거웠잖아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한다고 했을 때는 가볍게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19,0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손절가는 14,7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19,000원, 손절 라인은 14,7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버스도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이번엔 어떤 노선으로 갈까요? 네, 이번 노선은 하루에 또 한 번씩 끌고 오는 바로 빨간 버스, 광역 버스를 타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조금 더 묵직하게 달려볼 수 있는 빨간색 대형 버스 노선입니다. 이번엔 어떤 마을이죠? 역시 제가 올해 초부터 강조했던 이제 자유로 마을이 돌아가면서 시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AI 마을이 있고요. 자율주행 로봇 마을이 있는데 오늘은 우주항공 마을로 다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 출발할 마을은 우주항공 마을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과 네. 마을 선택이 아주 딱 떨어지게 맞습니다. 동일하거든요. 정확히 후속주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그럼 우주항공 마을로 떠날 이번 후속주로 달릴 버스는 몇 번 버스일까요? 네, 오늘 두 번째로 떠날 버스 번호는요. 바로 272-1150 한화 시스템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출발할 버스 272-210번의 한화 시스템 함께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승객분들 많이 타주실지 기대를 해보면서 문을 열어볼게요. 두 번째 버스는 첫 번째 버스보다는 조금 조용해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저는 뭐 스페이스X 향 관련해서는 가장 대표 종목이 캔코아 에로스페이스, 스피어 그리고 HVM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이제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둔 시점에서 스페이스X의 가장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스타링크, 특히 저궤도 위성 통신 시장이 더욱더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제 소개해드렸던 인텔리안 테크와 마찬가지로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된 국내에서 가장 이젠 독점적인 대표적인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기부에서 2030년까지 3,200억을 투자해서 저궤도 통신 위성 2기와 지상국 단말국을 구성해서 저궤도 위성 통신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협력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하나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영국의 원앱 있잖아요. 그래서 저궤도 위성 통신망 관련된
국내 독점 사업권을 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하나 시스템이 저궤도 위성 통신 관련해서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이 하나 시스템이 우주 항공 프로젝트를 다 진행하고 있어요. 인공 위성뿐만 아니라 위성 통신, 우주 항공 관련된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이 이제 내년에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있고 2028년도에는 또 LA 올림픽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결국에 어떤 이제 대규모 어떤 드론 공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차별적인 어떤 이제 테러 사태가 이어질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안티 드론 사업을 하고 있어서 무차별적인 들어오는 어떤 드론을 미리 식별하고 그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안티 드론 관련해서도 국내에서 대표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의 국방수권법이 이번에 최종안이 발표됐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지금 한국과 일본의 조선사를 우대한다는 내용들이 좀 빠졌는데, 오히려 미국의 어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자국 조선업 보호를 위해서 이번에 내용이 빠졌다라는 점은 오히려 지금 미국 현지에 있는 필리 조연소에서 MRO라든지 그리고 또 이젠 한국과 미국 간의 선박 건조를 협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 필리 조연소의 지분을 60% 가지고 있는 하나 시스템이 또 직접적인 또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돼서 오늘 두 번째 버스로 끌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버스로는 우주 항공말로 떠나는 하나 시스템 함께 탑승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탑승할 때 목표가 얼마까지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좀 저가 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또 특히 우주 항공 섹터 내에서 저궤도 위성 통신, 인텔리안 테크의 좀 후속주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충분히 저는 직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매수가는 일단 현재가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62,500원 라인대 직전 고점을 1차 목표가로, 손절가는 48,5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62,500원, 손절 라인은 48,500원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버스 모두 오늘 무사히 탑승 마쳤고요. 자세한 전략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장 끝나자마자 MBN골드 사이트와 너튜브를 통해서 시장 전략 방송 진행할 건데, 제가 12월 1일부터 대세 중에 대세는 로봇이다, 메가 트렌드는 로봇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로봇주들이 시장 상승을 좀 강력하게 견인을 하고 있는데, 아직 출발하지 않은 로봇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종목도 오늘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고, 반도체 섹터와 이번 주 그 산타 랠리의 가장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섹터와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장 끝나고 또 오후 4시에 MBN골드 사이트와 너튜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 어떤 섹터와 종목 주목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김준호 기사의 무료 방송 꼭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